처음에는 어떤 무형 문화재를 선택하고 어떻게 재해석했는지를 말씀드린 후에 구현한 파빌리온의 디자인과 기대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조 및 재료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실은 한 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실은 보통 한 탈에, 한 묶음, 한 가닥 등의 단위를 사용합니다. 한 가닥의 실은 길이와 두께에 대하여 정해진 규정이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길이의 실을 만들어냅니다. 실에는 끊어졌다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요. 실은 사용하고자 하는 이가 실을 아무리 길게 오랫동안 뽑아내고 싶다 하더라도 실의 연결이 탄탄하지 않다면 그 연결이 끊어집니다. 실과 같이 이외 여러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발전해 나아가며 그 단단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막연하게 평생토록 단단하기만을 바라는 것보다는 기존의 실과 새로운 실을 잘 연결해 주는 것이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무형 문화재로 명주짜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변하는 시대의 사람으로서 명주짜기를 읽고자 했던 장인 정신과 그 과정이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전통을 대해야 하는지를 파빌리온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간단하게 명주짜기의 과정을 보고 가자면 명주짜기는 누에치기부터 시작해서 실 뽑기, 실 뜯기 등을 거쳐 배짜기에 다다르면 전 과정이 완료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명주짜기의 과정을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과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누에라는 작은 점에서 장인의 손을 거쳐 선이 만들어지고 배틀에 올라가 면으로 탄생합니다. 이 페이지를 통해 더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은 어떠신가요? 이 과정은 사진을 찍는 것과 같이 어떠한 구도를 잡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소실점을 찾는 기법입니다. 가장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라는 면에서 보이지 않는 가상의 선을 도출해내고 이 선들이 모이는 곳에서 점을 찾습니다. 이렇게 찾은 소실점은 말 그대로 소실되는 점입니다. 소실된 다음은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으로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명주짜기의 과정은 이와는 반대로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처럼 점은 마지막이자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소실점 너머로 펼쳐지는 새로운 과정이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전통의 소실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대체품이 만들어지는 이상 전통을 그대로 고수하는 것은 어쩌면 전통을 잊고자 하는 작은 고집일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통을 제대로 이어가도록 유도하고 싶다면 전통 또한 시대에 맞춰 새롭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새롭게 만들어진 현대 전통이라는 실과 소실되어 가고 있는 기존 전통의 실을 잘 묶어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소실점을 터닝포인트로 소실을 막는 것보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이 재해석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러한 컨셉으로 파빌리온을 만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실점을 매개로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소실점을 기준으로 두 쪽 중 어떤 쪽이 과거이며 혹은 재해석되는 미래인지는 사용자의 모든 위치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실점이 여러 위치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소실점의 높낮이의 변화를 주어 사용자의 시선에 따른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실점은 더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사각틀로 표현하였고 사각틀에는 앞서 선으로 해석했던 실을 엮은 후 수직 기둥에 메었습니다. 기둥과 사각틀 사이의 실들은 면을 형성하며 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이 디자인 회의인 만큼 컨셉을 강하게 보여드리고자 만든 모형과 이 모델링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 실의 팽팽함을 유지하고 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평 부재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평면을 보시면 다양한 위치에 소실점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파빌리온 내부로 들어가서 실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모습과 실이 모여 만들어진 소실점들을 다양한 높낮이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메인 입구는 다음과 같으며 소실점의 다양한 위치를 통해 어린아이는 소실점 아래로, 성인은 소실점 위로, 즉 각 관람객에 따라 보이는 시야가 다양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평면은 지면으로부터 1m, 1.6m, 1.8m에서 자른 평면입니다. 어린아이는 소실점 아래의 여백 공간을 통해 파빌리온을 더 깊숙이 들어가 체험할 수 있고, 키가 160cm 정도의 관람객들은 몇몇 소실점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등 파빌리온의 이용 범위와 시각의 범위에 차이가 생깁니다. 인면을 보시면 소실점을 기준으로 그 효과를 더 자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파빌리온에는 단순한 시각적 체험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소실점의 역할을 하는 조인트를 직접 움직이면서 파빌리온의 형태의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을 지탱하는 기둥에 바닥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구식 조립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접착제를 사용하는 대신에 목재의 결고로만 단단하게 기둥 아래를 지지할 예정입니다. 목재의 결구로 지지된 수직 기둥에는 나사 못으로 고리를 단단하게 고정하고 고리 사이로 실을 꿰어 연결하고자 합니다. 수직 기둥에 추가할 수평 부재 또한 가구식 결합을 사용할 예정이나 이러한 구상에는 수평 부재가 수직 방향으로는 고정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 튜터님들의 크리틱을 받아 보완하고 싶습니다. 모형에서는 명주실만을 사용하였으나 사용하는 실의 종류에 따라 파빌리온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사실 명주짜기를 재해석함에 있어 명주실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의 발전 가능성은 열어두고 여러 실험을 통해 더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피지컬 모형에서는 스케일상 매듭을 구현하는 것이 힘들어 접착제를 사용하였지만 최대한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피지컬 모형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소실점을 형성하는 링을 조절하거나 실의 촘촘함의 변화를 주어 더욱 다양한 뷰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렌더링 이미지와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전통이 소실되어 가는 것이 실이 끊어지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누에고치라는 하나의 점을 통해 만들어지는 실을 엮어 명주천이라는 면을 만드는 명주짜기를 바탕으로 전통을 이어주는 파빌리온으로 구현하였습니다. 명주짜기의 과정이 소실점의 추출 과정과 반대이며 이를 통해 점이 마지막이자 곧 시작으로 이어지게 하는 존재로 파악하였습니다. 파빌리온의 면들을 구성하는 각 실들과 실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소실점들을 수평적으로 그리고 수직적으로 다양하게 배치함으로써 관람객에 따른 다양한 시각과 체험 범위를 조성하였으며 소실점을 중심으로 반대 공간, 즉 과거 혹은 미래를 상징하는 공간이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의 이어짐을 무형문화재인 명주짜기로 재해석한 파빌리온을 통해 각 사람들이 다양하게 시각적인 체험을 하고 전통과 현재 혹은 미래의 공간을 매개하는 조인트를 움직여 봄으로써 전통을 잇는다는 것에 대해 보고 참여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와 건축공방 튜터님 간의 상호 크리틱 진행해 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어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은 그 소실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명주실을 짜는 어떤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행위에서 점과 선과 면이라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그것을 파빌리온에서 어떤 형상화하는 과정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어떤 고정적인 파빌리온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형태가 바뀌고 그 소실점의 어떤 그런 어떤 그 내가 어디 서 있느냐에 의해서 그 각도라든지 아니면 형태들이 이렇게 계속 다양하게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것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근데 동시에 조금 한번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지점은 이런 어떤 그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그 이게 시를 짜고 명주시를 짜고 이런 그런 어떤 것들에서 너무 그냥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하나의 그냥 결과물로 넘어온 것 같거든요. 그 중간 과정이 조금 저는 좀 더 고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몇 가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거는 저 아까 물론 재료에 대한 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수직 기둥과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만들어진 기준이 어디서 나왔는지가 사실 조금 더 궁금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 안에서의 어떤 공간적 경험이 어떤 공간의 경험인지가 아직은 좀 정확하게 딱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그 과정을 지금 계속 찾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약간 무작위적인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간단하게 그냥 저희 또 마찬가지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이미지가 있는데 혹시 틀어주실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냥 저희가 참고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이 프로젝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밀킨슨 건축가가 한 로앤발레 스쿨의 두 건물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약간 소실점과 선적인,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적인 거죠. 선과 면이 만들어지는 곳인데 그것에 의해서 그 로얄 발레 스쿨의 어떤 그런 다이나믹한 무브먼트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떤 굉장히 엘레간트한 그런 그 어떤 동작들이 저 하나의 구조물 안에서 경험될 수 있게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간단한 지오메트리예요. 그냥 이렇게 사각형을 쭉 뒤틀면서 그 뒤틀어진 것이 한쪽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처럼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사각형을 뒤틀어 놓은 것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너무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항상 좋은 건 아니고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게 읽혀질 수 있는 거 안에서 그 다이나믹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사실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막 너무 이렇게 뭔가 정신없이 놓고 거기에서 뭔가 우리가 그 룰을 이렇게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단순한 거 안에서 어떻게 스마트하게 배치하고 그 선들을 만들어 나가냐에 의해서 그 룰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으면 훨씬 더 그게 약간 좀 더 스마트한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이제 이태리의 한 어떤 건물 안에 실만을 이용해서 만든 아마 이거 봤을 수도 있어요. 레퍼런스랑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어떤 그 기능을 가진 파빌리언인 것 같거든요. 길과 중정의 공간 안에서 선들을 단순하게 연결하면서 나오는 어떤 하나의 공간이고 그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이 기존의 사람들이 이 공간을 이 길을 충분히 못 느꼈을 것을 저 실의 어떤 파빌리언에 의해서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하나의 굉장히 잘 작동하는 파빌리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구조체라든지 저기 들어가는 어떤 구조 툴들이 굉장히 라이트하고 엘레간트하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게 저 공간에 저 실로 만들어진 저 공간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구조 틀을 굉장히 얇은 파이프를 사용하고 케이블만을 사용을 해서 거의 대부분 인장만을 사용을 해서 저 길의 저 파란색 길을 더 강렬하게 느끼게 할 수 있게 노력을 한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저게 만약에 두꺼운 부재가 들어갔었다면 아마 굉장히 다른 해석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디자이너의 어떤 취향이 들어간 그런 지오메트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실의 어떤 엮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의 최소로 해서 작업을 한 것 같아요. 다음 이미지를 안 넘어가는데 중간에 조인트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지금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좀 느리네요, 전송이. 네, 여기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명주짝이라는 어떤 거에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뭐 점선면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끝났는데 사실은 그 명주짜기를 통해서 실제 그 사람들이 썼던 거는 사실은 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면이라기보다는 어떤 실생활을 위한 것들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에코적인 것이거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실제로 무엇을 위해서 그 과정을 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금 다시 어떤 이런 실의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흥미롭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좀 지점이 있을까? 이거를 막 소실점이 정말 중요한 건가? 그런 생각은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실점을 뭔가 움직이는 행위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어떤 선을 가지고 굉장히 3차원적인 작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명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점이나 선을 가지고 3차원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사람들이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제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도 어떤 선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3차원적인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뭔가 이런 어프로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저희는. 네. 그냥 좀 보여드릴게요. 아직 좀 더 몇 개 이미지가 있어서 이거 매드 아키텍처에서 한 건데 두 개의 공간을 굉장히 흥미롭게 연결해주고 쉐이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는 좀 더 선적인 요소를 좀 넓게 해서 확실하게 쉐이드가 느껴지고 빛이 투과되면서 합으로 그 색상이 좀 전달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어요. 아마 재료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의해서 아마 그 안에서 느껴지는 공간감은 확실히 다를 거거든요. 다음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젝트인데 이게 그 에코 파빌리온 중에 하나인데 2011년도에 이제 대상을 수상한 프로젝트였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어떤 두 개의 어떤 하나의 아치적, 그러니까 아치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선과 그것을 당기는 선들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연적인 아치 형태를 굉장히 에콜로지컬한 그 재료를 사용을 해서 만든 그런 파빌리언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지오메트리라든지 공간의 형태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읽혀지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런 길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 스트럭처의 어떤 형태가 아주 클리어하게 읽혀지는 프로젝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시간이 걸려서 네. 이거는 조금 다른 시각이긴 한데 이 폴대를 이용해서 그냥 실이 그러니까 저런 면적인 메쉬 넷이 그냥 이렇게 쳐지는 것을 들어 올리는 방향으로 오히려 두 개의 어떤 이 다음 이미지하고 거꾸로 이제 구조적 역할을 해주는데 이건 또 위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고 하나는 받쳐진 그런 거고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너무 유명한 건데 서도 작가가 작업한 어떤 그 실을 갖고 저렇게 면적으로 어떤 하나의 그런 트레디셔널한 건물의 형태를 갖게 하는 그런 작업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은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폴대의 위치라든지 어떤 그런 어떤 실에 연결하는 지점들을 되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한 것 같은데 좀 더 명확한 어떤 그 초반에 생각하고 있었던 면과 선과 점의 어떤 그리고 소실점이라는 것을 어떻게 형태화해서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그 명확한 그 과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저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계산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그냥 무작위가 아니라 도대체 저거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게 내가 어떤 결과를 향해서 가는지에 대한 것이 좀 뚜렷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이 이게 그냥 이렇게 배치가 무작위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공간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도 조금 같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되게 흥미로운 주제거든요. 저한테는요. 되게 흥미로운 주제고 포텐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만 더 잘, 더 고민을 하면은 되게 재밌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은 이게 초반에 어떤 그 전통이라고 이제 지금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제 이 넘어왔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공간에 대한 어떤 해석인 건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간 질문을 하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실이나 어떤 선을 가지고 어떤 3차원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거는 항상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거든요. 정말 많은 건축가들도 작업을 했고 또 예술가들도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보시는 뭐 서도호 작가들의 작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고, 그게 이제 어쨌든 명주실이라는 거에서 왔기 때문에 사실 명주실을 꼭 사용해야 할 필요는 저도 없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명주실을 왔을 때 그거하고 이게 접점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접점을 이렇게 굉장히 좀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같이 고민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그 구조를 막 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만들고 이런 건 조금 더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간결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뭔가 지금 저 형태가 세워져 있는 수직을 받쳐주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초반부터 걔가 함께 디벨롭 됐구나라고 확실히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파빌리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각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은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어떤 것을 이렇게 서포트하기 위한 부재에 의해서 그 파빌리온의 본연의 디자인이 해쳐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고민을 잘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직은 저는 조금 더 저런 그 방식들, 아까 물론 나열을 하긴 했지만은 저 사각형과 점으로 만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어떤 높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딱 단정 짓고 이렇게 할 거다라기보다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까 박사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그게 어떻게 해석이 돼서 넘어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들이 탄탄하지 않으면 결과는 그냥 약간 좀 더 약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한 발짝, 마찬가지로 한 발짝 뒤로 가서 다시 한번 근본적인 것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실험하고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멋진 결과물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저희 이로써 이화여자대학교 발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